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또 김보은 박사님 모셨습니다.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보은입니다. 네, 그래도 혹시 이 영상을 통해서 또 우리 김 박사님을 네. 처음 보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아, 진짜요? 네. 저를 처음 본다고요? 네. 아, 너무 섭하네. 요즘에 살짝 유튜브에 적응을 하셔가지고 네, 이런 드립들이 좀 나오니까 네, 아, 죄송합니다. 좀, 죄송합니다. 네, 그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설명해 주십시오. 아, 저는 윤활유 박사고요. 그 엔진 오일이랑 엔진 오일 첨가제 이런 것들 개발을 하고, 그리고 윤활유 분석 이런 걸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계셨죠? 아, GS 칼텍스에서 윤활유 기술 개발팀에서 네. 뭐 다양한 윤활유를 다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는 두산 인프라코에서 있었고요. 디젤 엔진이나 뭐 그 굴삭기 같은 그런 이제 중장비에 네. 그 표면 공학, 그러니까 윤활, 뭐 마찰 이런 것들 그런 걸 주로 했었고요. 더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네, 보통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한 30분 잡아먹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재미있는 주제들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아, 네네. 네, 이전에도 사실 그 주제들 그냥 제가 궁금했던 거. 네. 제가 궁금했던 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주제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면 저도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네. 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네. 제가 윤활유 박사는 아니잖아요. 아, 그래도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 그래도 일반인이죠. 네. 일반인 중에 조금 검색을 좀 많이 해봤다 정도. 아, 네. 그런데 이런 사람으로서 궁금해하는 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과도 저는 이제 일맥상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맥락에서 궁금한 것들 듬뿍 질문을 드렸고, 예. 그때는 메인 주제가 롱라이프. 롱라이프. 네. 이게 엔진 오일을 진짜 이게 뭐 15,000원 이렇게 타도 되는 겁니까? 네, 그 좀 여쭤봤고 대답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들었는데 네. 자 이번에도 또 제 기준에서 궁금한 것들 네네. 좀 준비를 해왔는데 네. 제가 요즘에 네. 이거 진짜 여러분 짠 게 아니라 네. 너무너무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그 똥차가 좀 많아요. 똥차. 똥차. 네. 오래된 차. 오래된 차. 아, 오케이. 예. 오래된 차를 이제 조금씩 복원해가지고 타고 그러는데 네네네. 이 녀석들이 사실 뭐 복원할 때 잠깐 타고 그리고 또 뭐 복원 다 끝난 다음에는 또 정말 가끔씩 그냥 그 차가 생각난다 싶을 때 한 번씩 타고 네네. 하는 차들이다 보니까 예. 키로수가 얼마 되질 않아요. 그렇죠. 예. 진짜 무슨 키로수가 뭐 1년 동안 막 2,000km, 뭐 1,000km. 네네네. 그 벨로스터 N 같은 차량은 이제 경기 나가기 위해서 가지고 온 차량인데 예. 경기를 안 나가니까 이게 뭐 1년 지났는데 50km 타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진짜 한 1년에 한 2번 여기 동네 한 바퀴 돈 거야. 아, 네. 그러네. 그럼 과연 이런 차량들은 네. 엔진 오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엔진 오일이라는 건 그냥 공기 중에 닿는 것만으로도 산화가 시작돼. 네. 그렇기 때문에 갈아줘야 돼.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렇죠. 또 롱라이프 엔진 오일 요즘에 무슨 뭐 엔진 오일을 그 막 100도 가까이 올라가는 엔진에서 15,000km씩이나 버티는 엔진 오일인데 네네. 그거를 뭐 그냥 뒀다고 해서 우리 굳이 갈아야 될까? 라는 생각도 들고 네네.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답부터 좀 주십시오. 일단 그러면 간단하게 답을 드리면 예. 매뉴얼 상에서 교환 주기가 킬로미터가 돼 있고 또는 1년에 한 번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킬로미터가 안 맞으니까 답은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 요럴 때 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답이에요. 1년에 한 번. 예.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메뉴 이렇게 써 있어요. 1년에 한 번, 예를 들어서 2년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또는 뭐 15,000km. 그렇게 돼 있죠. 선도래 하는 거를 기준으로. 그렇죠. 먼저 하는 건가요? 먼저 도달하는 걸 하는 거죠. 예. 자, 그게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네. 자, 뭐냐면 사실은 이제 이 엔진 오일을 넣고 엔진이 돌아가면 계속 순환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물도 생각하기에 물이 고여 있으면 썩어요. 그렇죠? 고여 있으면 썩어요. 그쵸. 그죠? 물도 계속 순환하기 때문에 네. 썩지 않고 계속 있는 거거든요. 엔진 오일도 마찬가지예요. 엔진 오일도 계속 순환이 돼서 활용이 되면 물론 산화가 되고 열산화가 되고 뭐 그렇게 네. 되겠지만 순환하면서 수명대로 오래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사용하지 않고 그냥 놔둔 상태가 있으면 네. 그냥 정체되어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겨울철이면 네. 낮과 아침과 기온차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결로 현상으로 뭐 예. 물이 발생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이 내부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더 많은 가수분해가 일어나던가 더 많은 그런 산화 반응이 거기서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진짜 이 전체적으로 안 썩더라도 그러니까 네. 얘 변하지 않더라도 네. 부분적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수분해가 돼서 네. 거기에 있는 뭐 점도지수 조절제가 네. 계로화가 되는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애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움직이지가 않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는 네. 다시 시동을 거는 순간 네. 다시 풀려서 또 이렇게
믹싱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네네네. 이 계라된 거나 그런 것들이 또 네. 물이 뭉쳐 있는 것도 있잖아요. 예. 이게 다 섞이지 않고 네. 다시 흘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쁜 물질이 어디 표면에 부착을 해서 네. 디파짓 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나 네. 아니 물 같은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네. 이런 오일류가 들어가야지만 윤활이 되는데 이런 수분 종류가 들어가서 더 마찰을 생겨버리게 만들 수도 있죠. 그리고 겨울철에는 그런 것들이 어떤 곳에 머물다가 네. 얼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쪽 터질 수 있죠. 왜냐하면 물은 얼면은 팽창하는 물질이에요. 아니 근데 그게 그렇게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엔진 안에? 많이 생기지 않더라도 네. 미세한 부분에 들어갈 수가 있죠. 아 미세한 부분에. 네, 그렇게 될 수가 있죠. 네, 많이 생기면 완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엔진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엔진 오일이 공기와 닿으면 산화된다. 네, 꼭 그 산화 때문만은 아닌 거네요. 산화되는 것도 일부분이고, 일부분이 꼭 있고. 그것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니에요.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네. 수분이 생길 수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기 아, 때문에. 이게 엔진을 움직이지 않아도 그 안에 수분이 생길 수 있다. 있어요. 라는 거는 사실 저는 네.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기계가 밖에 외부에 나와 있으면 철로 된 금속으로 된 물질이고 네. 물체고 그 다음에 공기가 들어가면서 공기가 이제 밖에 찬 공기와 그 안에 내부 공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수증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공기가 들어 있으니까. 물론 오일이 꽉 차 있겠지만 안 차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는 공기에 그 온도가 떨어지니까 그 안에 생겨 있는 수분들이 응축돼서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도 뭔가 뭐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세워놔가지고 내부 온도나 외부 온도나 네. 똑같이 차가운 상태고 더워져도 똑같이 더워지고 하는 상황이라면 그런 뭔가 상황. 내외부의 온도가 확 달라지면 결로가 생기고 뭐 하고 그렇죠. 하는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건 그렇잖아요. 네. 뭐 고깃집에 가서 그 유리 냉장고를 볼 때도 네네네네. 그렇고 우리가 흔히 하는 거는 그런데 차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그런 게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계속 순환이 되면 이제 그 내부에서 열산화가 돼서 네. 마이크로 디젤링이라는 이런 것들이 생겨요. 미세하게 마이크로 생깁니다. 이게 마이크로 디젤링 한글로 하면 뭐예요? 미세 슬러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미세 경유중. 그래요. 오케이.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생기잖아요. 네. 근데 윤활유의 역할이 뭐냐면 요런 디젤링, 그러니까 요런 이제 슬러지 전 단계예요. 슬러지 조그만 생기들이 얘네들이 사실 이렇게 뭉쳐서 나중에 슬러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 생긴 것들이 윤활유에 다시 녹아 들어가야 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윤활유의 순환 작용에. 그래서 네네네네. 걔네들을 슬러지가 안 생기게 네네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분산시키고 네. 해주거든요. 네. 근데 이게 순환이 잘 돼야지만 이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막 섞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멈춰 있는 상태라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네끼리 달라붙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더 달라붙고 더 달라붙으면 슬러지가 빨리 더 달라붙고 하다가 슬러지가 돼버리고 네. 마이크로 디젤링 정도 상태에서는 순환만 된다면 네. 다시 녹아 들어갔겠지만 얘네가 그렇죠. 점점 더 쌓이면서 슬러지가 되는 순간 예. 얘는 이제는 녹아 들어가지는 않지요. 안 녹아 들어가는 거네. 예. 물론 섞으면 네. 막 어떻게든 막 다시 들어가겠지만 예, 사실은 그것보다는 무거워지니까 딴 데 이렇게 붙어갖고 네. 오염물질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 금속 마모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같이 끌어들여갖고 네. 더 나쁜 물질로 만들어서 사실 얘네들이 오일팬 같은 데 머무르면 그나마 난데 네. 얘네들이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네. 조그맣게 떨어져갖고 네. 그러면은 금속 표면을 막 긁어버리면 이제 표면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속 정지해놓고 정체해놓고 네. 사용하는 건 별로 안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한 2주에 한 번씩이라도 최소 오케이. 시동을 걸어주셔야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정보를 하나 주셔야 네. 돼요. 매뉴얼 보면 써 있겠지. 뭐 우리 차는 뭐 1년 혹은 몇 킬로, 네. 2년 혹은 몇 킬로 써 있겠지만 네. 그래도 뭐 차가 어떤 차인 거를 다 떠나서 엔진 오일은 또 그 차의 순정 스펙과 상관없이 그냥 시중에서 사다 쓰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뭐 순정 엔진 오일도 스펙이 계속 달라지고요. 네네.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박사님이 추천하는 그래도 그냥 평균 잡아서 얼마 안에는 갈아라 라고 하는 주기가 있다면 1년에 한 번은 갈아줘야 될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1년에 한 예. 만약에 그 주기를 채우지 못했다면 1년에 한 번은 갈아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계절이 좀 바뀌잖아요. 예, 계절이 예, 바뀌면 예. 환경이 바뀌니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 오염물질 이런 게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굳이 1년에 한 번 갈아야 된다고 하면 가장 추천하는 계절이 있나요? 저는 일단은 딱 지금 시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대답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안 되나? 아니요. 예. 이것도 뭔가 과학적인 뭔가가
나올까 저는 궁금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 계절 그러니까 제가 아까 겨울 얘기했잖아요. 네, 결로 네, 현상 네, 얘기했잖아요. 네, 네, 네. 이 겨울 현상이 발생되고 나서 봄이 되니까 네. 그 겨울에 아까 그 변화됐던 물 생김이나 이런 것들이 겨울에 발생될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이제 예. 겨울을 지나고 지나서 딱 봄에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진다. 예, 그렇죠. 할 때 그 타이밍에 만약에 주기를 채우지 못했다면 그렇죠. 요 타이밍에 한번 가라.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만약에 주기를 못 채웠다고 해서 네. 예를 들어서 시동을 자주 걸어줬다면 사실은 조금 더 관리를 잘 하셨으니까 예, 뭐 꼭 1년에 한 번 갈아야 되는데 이것까지는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예, 그거는 이제 본인의 판단에 맞춰서 네. 하시면 되고 너무 귀찮다 그러면 네. 내가 볼 때는 그냥 기간에 맞춰서 네. 변경 갈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이제 또 그 윤활유 회사 다닐 때 네. 오지들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왜 그러냐면 뭘 개발을 하면 유압작 동류도 개발하고 뭐 엔진 오일도 개발하고 하면 개발을 하면 일반 오일로 개발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정말 극한 지역에서 극한 추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이런 쓸 수 있는 윤활유 이런 걸 개발을 했거든요. 네. 그럼 걔네들한테 사실 그걸 개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시베리아 네. 정말 혹한 그런 네. 데 가면은 네. 윤활유가 그 너무 추우니까 굳어버려요. 아, 굳기도. 네, 유동점 밑으로 그러니까 근처에 가서 굳어버려요. 그걸 못 쓰잖아. 그러니까 저점도로 떨어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면 겨울철에는 네. 저점도 윤활유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겨울 끝나면 왜냐면 영하 30도, 40도 내려가니까 네. 계속. 네. 그래서 겨울 끝나면 다시 여름철 우리가 이제 뭐 사계절용으로 쓸 수 네. 있는 걸로 다시 바꾸던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절마다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춥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럴 필요는 하나로 없어요. 쓸 수 있는 레인지 안에서 맞아요. 그러고. 네. 근데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날씨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아예 한쪽으로 몰려 있는 극한에 비교하면 그렇죠. 또 우리나라는 그나마 이제 하나의 스펙으로 좀 이제 퉁칠 수 있는 정도의 기후다. 예, 그 정도 되죠. 그러면서 요 두 번째 질문도 예. 제가 좀 궁금했던 거예요. 네. 엔진오일 쓰다 보면은 네. 엔진오일 먹는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첨가되는 거? 먹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물론 먹어서는 안 되는 차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으면 그건 문제지만 네. 요 최신 버전 요 전 그랜저에서 문제가 많았죠. 네. 그래가지고 막 엔진 리콜되고 막 난리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먹으면 문제겠지만 네. 포르쉐처럼 야 엔진 오일이라는 건 원래 좀 먹는 건데 먹는 거니까 보충해가면서 타. 차 살 때 아예 트렁크에 엔진 오일을 꽂아주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네네네.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게 우리가 사실 뭐 첨가제도 아무거나 넣으면 안 된다. 네네. 다 이렇게 맞춰서 넣어야 되고 네. 또 궁합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엔진 오일은 이거 뭐 쓰고 있는 게 있는데 네. 보충하라고 해가지고 카센터 가면 또 아무거나 부어주고 네. 또 아무거나 부어주고 네. 심지어 기존에 점도 뭐 넣으셨어요도 안 물어보고 그냥 부어주고. 네. 그러면 점도도 달라, 브랜드도 달라. 심지어는 기호도 다를 수 있잖아. 그렇죠. 다를 수도 있고. 광유는 차에 뭐 PAO를 넣을 수도 있는 거. 네네. 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이걸 궁금했었어요. 이게 이제 엔진 오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첨가제가 아니라 네. 엔진 오일끼리이기 때문에 아니 가능한. 엔진 오일에도 예. 기호만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첨가제를 넣어서 오일을 만들잖아. 제가 이제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 엔진 오일은 구성이 네. 기유에다가 첨가제 패키지라는 것을 넣어서 네. 혼합물로 만든 게 엔진 오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박사님이 만든 엔진 오일 이름이 리스타 메탈로젠이죠. 네. 근데 저는 이 첨가제 패키지를 기존 거에 수정을 좀 했었죠. 그죠? 그리고 제가 넣고 싶은 또 첨가제를 또 넣어서 그렇게 만든 거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파는 엔진 오일, 이제 대기업 같은 데서 파는 엔진 오일은 기유에다가 첨가제 패키지를 사서 딱 예. 스펙에 맞게 만든 엔진 오일입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첨가제 패키지는 여러 가지 그 첨가제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그러니까요. 마모팡지 첨가제 이런 것들이 엔타이옥시던트, 산화안정제, 뭐 청정제, 분산제 다른 게 이런 게 많이 들어요. 한 20몇 가지, 30몇 가지가 들어가는데 뭐 코팅제도 들어갈 거고. 맞아요.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얘기했지만 다 만드는 이 집어넣는 그런 비용, 그러니까 이 원료들이 네. 경제성 있는 걸 넣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네. 거의 다 똑같아요. 거의 다 똑같다. 네, 그거의 퍼센티지가만 다를 뿐이지 거의 다 네,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이 섞은다고 해서 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후 자체도 네. 미네랄 오일, 광유, 네, 네.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룹3, 네. 그다음에 PAO, 네. 에스테르 네. 이 구조 자체가 네. 다 다르긴 하지만 네. 전부 다 CH, 탄화수소, 체인으로 돼 있는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잘 섞이는 거야, 서로.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PO에다 SL을 넣고 PO에다 그룹3 넣은 이유가 서로 잘 섞기 때문에 그 분자 구조 자체가 네. 비슷하기 때문에 섞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을 섞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가 않아요. 자, 그럼 엔진오일의 베이스가 되는 기유 자체는 고놈이 약간 좀 이렇게 형제지간이다. 예. 섞일 수 있다. 예, 그래서 탄화수소 계열의 네. 우리가 기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룹 3, 1, 2, 3, 4, 5까지 나눠지긴 하지만 얘네들 자체가 잘 섞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섞어서 쓰는 겁니다. 아, 오케이. 자, 그러면은 기유는 그런데 네. 첨가제 부분이 살짝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아무리 자그만 양이 들어가 있다라고 네네. 하더라도 어쨌거나 뭐 이쪽 회사에서 만든 첨가제 패키지가 아니라 저쪽 회사에서 만든 첨가제 패키지가 있다고 쳐요. 네. 서로 다른 회사에서 만든 첨가제 네네네. 패키지야. 여기에는 이쪽이랑 섞이면 안 되는 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 첨가제 패키지 회사가 전 세계에 이제 정말 이렇게 4가지 메이저 회사가 있습니다. 네 개. 4개. 예. 루브리졸, 네. 인피니움, 네. 오로나이트, 오로나이트. 그다음에 에프톤. 자, 이게 4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중국 회사가 또 뭐 강타이라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좀 마이너겠죠? 마이너. 그럼 이 4개가 주로 거의 다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네네네.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네. 거의 똑같아. 그래서 얘네 거를 섞는다고 해서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아요. 만약에 얘네들을 이 첨가제 패키지 이후에 네. 따로 쓰는 첨가제들이 있어요. 네. 회사마다. 아까 박사님이 추가로 넣으셨다는 그런 것들. 네. 내가 넣은 거는 문제가 안 생기는 걸 넣었는데 네. 예를 들면 뭐 점도지수 조절제, 즉 폴리머 계열의 아크릴 계열의 뭐 예를 들어서 점착성 강화제를 넣던가 엔진오일에다가 네, 그런 것도 넣는 사람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물질들을 넣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섞여 들어가 있는 엔진 오일이면 네. 이거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다. 예를 들면 아크릴 계열의 점도지수 조절 폴리머인데 네. 여기에 염화 파라핀이 들어가게 되면 네. 반응이 일어나요. 개화가 돼. 이런 것들처럼 섞었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경우만 주의를 하는 거죠. 나머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간 엔진 오일들은 근데 그런 게 들어간 엔진오일인지 안 들어간 엔진오일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이런 걸 넣으면 사실 이거 왜 넣겠어요? 뭔가 더 기능을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걸 그냥 가만 놔두겠어? 자랑하겠지? 그럼 거기 다 나와 있죠. 난 이런 걸 넣어서 성능을 강화시켰다. 그러면 얘가 뭐가 들어가는지 알 거 아니에요. 저도 사실 티타늄 첨가제를 넣었잖아요. 네. 그거 자랑하잖아. 네. 그 더 넣었으니까. 이런 현상인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아예 없이 그냥 스펙만 딱 했다 그러면 네. 거의 똑같은 첨가제 패키지 거기서 거긴데 사실 그 조그만 양의 차이에 따라서 스펙이 달라지니까 스펙들이 다 똑같다. 이게 다 똑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스펙은 달라.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스펙이 달라요. 근데 서로 섞였다고 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특수하게 따로 넣은 게 있지 않는 한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만에 하나 네. 그 기존의 차주가 내 엔진에다가 어떤 특수한 엔진 오일을 넣었었어. 네. 근데 하필이면 그게 일반적으로 시중에 그렇죠. 유통되는 제품에 들어가 있는 그 첨가제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특수한 성분과 만나서 반응을 일으키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엔진 오일이었다. 그러면 망하는 거죠. 그러면 망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엔진 오일을 넣을 때 어떤 성분이 어떻게 들어가 있고 혹시라도 뭔가 좀 특수한 게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에 그렇죠. 대한 것 정도는 우리가 보고 넣어야겠다. 그런 거는 조금 확인해보고 넣으시는 게 좋죠.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정말 본인이 확인을 못한다 그러면 넣었던 엔진 오일의 이름 정도는 알고 넣으시면 혹시라도 뭐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뭐 저 같은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면 알려드릴 수는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넣는 것보다는 그래도 적어도 뭘 넣는지는 조금 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사실 이게 다음 질문이었는데 네네. 사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질문 순서를 좀 잘못 잡은 것 같은 게 또 뭐 있죠? 저는 이제 그 엔진 오일 교환할 때 기존에 남아있는 잔유를 얼마나 깔끔하게 제거를 해야 되냐 또 요거에 또 굉장히 또 예민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잔유 제거 작업을 얼마나 잘 해주시는 샵에 다니냐 또 요게 또 이제 좀 중요할 때들이 있는데 그래서 원래는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이 잔유에 남아있는 거랑 새 엔진 오일이랑 좀 이상한 반응을 일으킬 일은 없겠냐 요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실 방금 말씀해주신 걸로 다 답이 된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어서 좀 질문 드릴게. 엔진 오일 교환할 때 플러싱 많이 하잖아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일단은 저는 엔진 오일을 관리를 대부분 많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교환 주기에 맞게서 교환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플러싱이 필요하진 않아요. 꼭 필요하진 않지만 하면 좋다?
근데 사실은 엔진의 내부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만약에 슬러지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래 타시거나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내부에 문제가 생겼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플러싱을 하라고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오염물질이 많으면 사실 뭔가를 넣다 하더라도 새 걸 넣다 하더라도 빨리 변해버려요. 그래서 플러싱을 해서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넣으라고 해드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플러싱을 하면 좋다는 얘기긴 맞아요. 그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러싱을 한 효과가 확실하면은 해도 되지만 자주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만큼 엔진 내부에 슬러지 그렇게 많이 안 생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매번 플러싱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좀 돈 낭비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근데 어쨌든 뭐 한다고 해서 뭐 과유불급인 상황으로 갈 일은 없다. 그렇죠. 만약에 거기에 무슨 해도 된다. 뭐 이상한 뭐 세제를 넣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해도는 되는데 세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플러싱 전용 액이 있어요. 플러싱 액이 있고 그냥 또 이 플러싱 액을 안 쓰고 그냥 좀 싸구려 광유를 한 바퀴 돌린다. 이게 더 맞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플러싱 액과 광유로 그냥 돌리는 거. 뭐가 더 맞는 방법일까요? 이거는 또 다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회사마다 방침이 다른 그 오일이 있어요. 그 예를 들면 한 3가지 정도 나뉘는데 어떤 회사는 그냥 기유에다가 청정제, 세제 같은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넣어서 만든 플러싱 용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일이 있어요. 또 어떤 데는 그 기유에다가 그 엔진 오일, 적급 엔진 오일을 어느 정도 섞어서 그렇게 만드는 해서 플러싱 용액을 만드는 것도 있고 또 어떤 회사는 정말 그냥 적급 그냥 저가 엔진 오일로만 플러싱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사실 이 3가지 종류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틀리다 맞다는 건 아니고 지금 플러싱 액으로 파는 것도 그렇게 세 종류가 있다고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기유에다가 청정제를 넣어서 만든 플러싱 용액을 팔고 있고요. 그런 액으로. 예를 들어 SK나 S-오일 같은 경우는 기유에다가 저가 엔진 오일을 넣어서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고. 근데 이제 어떤 소비자들은 그냥 저가로 해서 만들어서 그냥 돌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쓰시잖아요. 이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약간의 뭐 비용적인 측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뭐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걸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저라면 어차피 넣고서 뺄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격만 괜찮다면 나는 저가 엔진 오일을 넣어서 플러싱을 하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트라이브 필름도 생길 거고 뭐 청정 효과, 분산 효과 다 있을 거고 엔진 오일이니까. 혹시 이런 가능성은 없어요? 어떤 거요? 기껏 리스트한 메탈로선을 넣어가지고 비싼 막 코팅막을 열심히 입혀놨어. 만 킬로를 타는 동안. 근데 광유 넣어가지고 플러싱 하다가 걔네가 다 손상을 입을 가능성. 일단은 그 트라이브 필름의 특징 자체가 그렇게 이게 아모르퍼스 글라스 필름이라 그래서 뭐요? 아모르퍼스 비정질 유리아 필름이에요. 그래서 트라이브 필름이라는 게 표면에 딱 생기는데 이게 약간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만 벗겨지지 유체의 힘으로 벗겨지지 않는다? 유체의 힘으로는 그렇게 쉽게 벗겨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돌린다고 해서 물론 이제 엔진이 돌아가고 하면 벗겨지기는 그런 건 있겠지만 그게 막 엄청나게 가혹 조건으로 돌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 벗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케이. 그럼 어쨌든 슬러지를 빼낸다라는 차원에서는 플러싱을 하는 거는 찬성한다. 그리고 딱히 이게 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도 없다. 하지만 자주 가는 놈들은 뭐 하러 하냐, 돈 아깝게.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않다 그러나요? 가격 대비. 과잉 정비. 과잉 정비인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그거를 왜 꼭 굳이 하느냐 그거지. 그래서 자기 보면 알잖아요. 자기 조건 조차가 알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렇게 매번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자, 만약에 플러싱을 해요. 엔진을 얼마나 돌리는 게 좀 좋아요? 그거는 뭐 제가 뭐라고 얘기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10분 돌리는 사람도 있고, 뭐 5분 돌리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뭐 충분히 순환될 정도로까지만 돌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순환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돌리고 그리고 빼내면 플러싱 효과는 어쨌든 있다.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플러싱과 관련된 거는 뭐 정도면 충분한 답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더 궁금한 게 있다고 하시면 지금 이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 다음 영상 만들 때 또 참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또 추가로 가서 채널 가서 또 보시고. 자, 근데 잔유 관련해서 사실 뭐 아까랑 또 일맥상통하는 얘기긴 한데 그렇죠. 아까는 사실 뭐 이게
기존에 있는 오일이랑 화학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냐라는 측면에서 여쭤본 거고 네네. 지금은 그러면 어쨌든 이게 쓰다 남은 오일이잖아요. 네네네. 쓰다 남은 오일이 됐든 아니면 플러싱을 하고 남은 그 광유가 됐든 네. 그 플러싱 액이 됐든 네. 어쨌든 엔진에 미세하게 남아있을 텐데 네네네. 이 잔유가 얼마나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성능에 영향을 미칠지 네. 그리고 만약에 남아있어도 된다라고 하면은 네. 그 어느 정도까지가 허용이 되는 건지 네네. 네, 뭐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잔유를 다 뺀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예, 자유낙하로 해서 나는 이제 그거를 저는 권하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 해서 중력의 힘으로 이제 빠지게 자연스럽게 빠지게 하는 거 그걸 되게 권해 드리는데 네. 사실은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게 되면 그 내부에 어떤 게 있을 줄 모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튀어 오르거나 네. 뭐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빼자 이렇게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내부에 잔유가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연적으로 빼면 특히나 더 예, 그렇죠. 그래서 5%에서 10% 정도는 꼭 남습니다. 5에서 10%. 네. 네. 그 정도는 남아요. 네. 근데 사실 그거 정도는 섞인다고 해서 네. 예, 엄청나게 큰 뭐 예를 들어서 성상을 변화시킨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넣는 게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예, 스펙이 비슷하니까 네. 남아 있는 것도 거의 비슷한 스펙들이기 때문에 네. 물론 조금 더 좀 뭐 소모를 해서 네. 뭐 첨가제가 적어지거나 이렇게 네. 했겠지만 네. 네.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5% 10% 정도는. 그래서 그냥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만약에. 이 잔유 자체가 어떤 분들은 뭐 20% 남기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잔유가 만약에 좀 많이 변질이 돼서 네. 예, 열산화 분해가 돼서 네. 뭐 슬러지가 되거나 다른 물질로 이렇게 변하는 상황에서 된다면 이 새로운 엔진 오일을 넣었을 때 이 새로운 엔진의 변화, 즉 말하자면 열산화 분해를 가중시켜요. 더 빠르게 만드는. 왜냐면 얘네가 시드로 해갖고 빨리 변하게 만드는. 그래서 전체적인 또 오일의 수명을 짧게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아, 그래서 잔유 제거가 중요하긴 하지만 예, 잔유 제거가 중요하긴 하지만 네. 다 뺄 수는 없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걸 빼기 위해서 정말 위에서 불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좀 뭐 석션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분들은 내부에 만약에 그 오일이 많이 변해서 슬러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어. 오일팬이나 이런 데 많이 붙어 있다 그러면 그런 거는 밑으로 해서 뽑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뭐 그런 네.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거를 막 이 내부에 있는 것까지 뽑으려고 막 노력하시는 분들이 네.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 차라리 그 플러싱을 해서 빼는 게 네. 훨씬 낫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진공을 해서 뭐 뽑는다고 하시는데 네. 실질적으로 진공이 안 될걸요? 왜냐하면 진공이라는 게 네.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그 모든 과학은 열 만드는 거랑 진공 만드는 게 돈이거든요. 그럼 그 정도의 돈을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저는. 그래서 아무튼 잔유는 빼주는 게 좋다. 네. 좋지만 완벽하게 못 뺀다. 5에서 10%로 남겨놓는 거는 괜찮다. 괜찮다. 예. 그리고 너무 오랜만에 교환하느라고 뭐 슬러지가 걱정된다거나 하면은 플러싱. 플러싱 해라. 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빼내잖아요. 그래도 네. 남아있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빼내니까 예. 저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잦은 플러싱은 다시 정리해드리면 제가 볼 때는 뭐 재정적인 좀 낭비가 아닐까 생각이 돈 듭니다. 아깝다. 그렇죠. 예. 돈 많으면 해라. 그러면 하면 되죠. 예. 무조건 아니, 돈 많아도 하지 마세요. 환경오염 시키기. 그래 맞아. 그래. 아, 안 돼. 돈 많아도 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네. 필요하면 하세요. 필요하면. 네, 필요한 사람만 하시면 필요한 됩니다. 저 SK 지크 엠베서더가 됐습니다. 진짜요? 네. 와, 박수? 예. 지크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아이, 그건 나 안 해. 왜? 싫어요. 아 저는 맨날 리스타 화이팅 하는데. 아이, 해줘도 되나? 서로 주고받고 한번 해야지. 해도 돼요? 지코 화이팅? 해도 되나? 제가 허락 받을게요. 알았어요. 네. 지코 화이팅. 네. 저희도 지금 팔고 있습니다. 아우, 지코 화이팅. 아 지크를 팔고 있구나. 그러네. 어. 나는 사실 우리나라 그 오일 회사들 다 좋아합니다. 네, 난 GS 칼텍스도 좋아하고 SK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아니 이거를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나라 윤활유 회사들이 네. 굉장히 이 세계 시장을 좀 선도하는 맞아요. 그런 회사들이더라고요. 네, 진짜 기후들 너무 좋고 그룹 3 네. 기후들 너무 네. 좋고 첨가제 패키지 만드는 회사가 좀 우리나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더라. 그러니까 그게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완전 거의 아까 4개 회사 메이저 회사잖아요. 네, 얘네들이 네, 네. 거의 독점이에요. 박사님이 그러니까 좀 해보시는 게 어때요? 그런 걸 좀 큰 물로 좀 가야 돈을 좀 벌지. 하고 싶긴 한데 네. 이게 이제 또 이제 돈이 또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하긴 여긴 또 이제 돈 넣고 또 이
이 큰 돈들이 부딪혀가지고 싸우는 곳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틈새 시장이라는 걸 또 파고들어서 예, 그래서 사주에 목만 4개야, 목만 4개. 이 지식이나 이 공부하는 거 이런 것 쪽으로는 하는데 금 이런 거 있잖아요. 돈 이런 게 없는 거야. 물도 없죠. 물은 하나가 있어요. 물 하나 있어요? 예. 아, 그러니까 아까워 죽겠어. 물 많으신 분들 좀 이렇게 붙어서 사업 한번 해보시면은 그러게. 혹시 알아? 또 나무가 다 이렇게 그러니까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제 이쯤에서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점점 또 산으로 가기 저 시작하기 하고 때문에. 싶은 얘기 또 좀 아니야. 아니야? 다음에 한 번 더 모실게요. 예? 또 모실게요. 그래요? 네. 예. 여러 번 오겠습니다. 여러분 올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유튜브 채널에 진짜 재밌는 영상들 많이 올라오니까 좀 많이 봐주시고 네. 네, 빨리 인사 좀 해주세요. 아, 여러분, 예, 또 다음에 봬요. 빠이. 지코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또 지금 화이팅. 여러분 리스타 지크 다 사랑해 주세요. 그 어떻게 하셨어요? 뭘요? 엠베서더? 엠베서더요? 예. 라이브 쇼핑 한번 했다가 많이 팔았더니 시켜주던데요? 나도 좀 해주지. 지크를요? 안 되나?